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회대를 맡게 된 배소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 3배 작가와의 만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그건 내 건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 전에 여기 뒤에도 보이는데, 제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대갈 장군이와 같은 책을 썼었는데, 이것은,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동화 형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일을 여는 책 출판사 대표로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기본소득을 공부하면서 그 이후에 공유부라는 것, 즉 모두의 몫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소득이 정당하다, 기본소득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강화해서 좀 쓰고 싶다. 그리고 그냥 동화 형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친절한 설명, 그런 방식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어른들도 좀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쉽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책을 쓰셨나요? 네, 제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회원이기도 하고, 아,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분에서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통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커진다라면 아, 그것도 캠페인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왜 이건 내 건데라는 제목으로 지으셨나요? 네, 그건 내 건데라는 제목은 아마 이건 제가 한 것보다는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니까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공유부라는 것, 즉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 우리 모두의 것을 이용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또 그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배받아야 되고, 그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건 내 건데라는 말. 즉, 공유부,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공유부를 뜻하여서 공유부 그건 내 거니까 그거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두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글을 쓰셨나요? 네,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공기, 물, 뭐 땅 이러한 자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 뭐 언어, 법, 지식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아, 구분지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류 전체의 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개인이 노력을 해서 어떤 수익을 냈다라면 그 수익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자기 개인이 애써가지고 한 부분,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개인이 애쓴 것에 대한 몫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인이 애쓴 것만으로 모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모두의 것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모두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대가인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에게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n분의 1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상속을 받는다 했을 때, 상속을 받는 기준이,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자식이면, 당연히 그,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당연히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도 상속받을 그런 권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공유부에 대해서는 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그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행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럼 다섯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기본소득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예시로 그 탄소세가 있는데 탄소세는 어떻게 걷어질지 네. 예시를 어, 어떻게 들을 네, 탄소세 같은 경우에, 음, 뭐, 그 기본소득,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뭐 주장은 좀 맞기도 하고 뭐 조금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어떤 주범으로서 탄소가 꼽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후라는 것들도 날씨라는 것들도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인데 그 모두의 것인 날씨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상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들이 탄소세를 바탕으로 이제 이른바 생태배당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가 어떻게 배출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연료, 뭐 휘발유나 뭐 경유를 했을 때 거기서 탄소가 배출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휘발유 경유를 구매할 때 그 탄소 부담금이라는 것들을 지불해서 그렇게 모인 돈은 다시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던가 뭐 공장에서 뭐 물건을 만들 때 뭐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양이 있다. 그럼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그 기업으로부터 뭐 걷는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축산업 소나 돼지 같은 걸 기를 때도 소 돼지가 그 뭐 트름을 한다던가 방구를 낀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탄소가 또 많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소나 돼지를 기르는 그런 축산업자들에게도 탄소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걷어들여진 돈을 다 모아서 다른 데 쓰지 않고 그거를 n분의 1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를 그 배출하는 곳들에 대해서 다, 그 적정한 탄소 부담금을 걷자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다섯 개씩 번갈아가면서 질문할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번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네. 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로는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공유부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거는 앞에서 충분히 드렸고 그 전에 이제 뭐 기본소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뭐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뭐 AI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급속하게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AI라던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간이 그럼 그동안 이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일자리를 가지고서 먹고 살았었는데 앞으로 그럼 인간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만약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일자리의 어떤 그런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가 없는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게 되고 소비를 못하게 되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비에 나설 거고, 그러면 공장에 물건이 팔리고 또 공장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순환되는 데서도 기본소득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때 더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돈으로 지불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본소득의 원칙 중에 이른바 현금성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현금으로만 주자는 건 아닙니다. 뭐 꼭 필요한 거는 뭐 서비스나 물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지 정책의 일원으로서. 근데 기본소득은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지급하자라는 것들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것들이 제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너무 소중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는 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제각각 다를 수 있고 또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현금, 돈을 주어주면 자기가 필요한 거를 가장 자신에게 알맞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돈이 있어도 뭐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당장 뭐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기본 뭐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때로는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외에 다른 여타의 분들은 각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걸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의 그린이 분을 실제로 만나뵌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책을 그려주신 김희승 작가님을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해서 원래 사실은 뭐 그림 작가를 볼 일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의뢰해서 글을 원고를 받고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서 그 글을 바탕으로 또 이제 그림 그려줄 그림 작가를 섭외해서 그 그림 작가에게 그 글을 보내면 그 그림 작가가 그 글을 읽고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이제 출판사에서 그 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인쇄해서 책으로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글 작가하고 그림 작가가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가지고 그 북토크 뭐 토크쇼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 김희승 그 그림 작가님이 제 토크쇼에 참여해 주셔서 가지고 그림 그리신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반가워서 그분께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김희승이라고 이렇게 밑에 사인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쓰실 때 힘든 점이 있으셨나요? 네, 이 책을 쓸 때, 뭐, 힘든 점은 제가 이제 기본소득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소득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그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꼼꼼하게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단 어려웠고, 두 번째로 좀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글을 인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이렇게 강화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다른 작가나 이런 분들에게 그것들을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작가의 연락처를 뭐 수소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해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책을 다 쓰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해서 근데 보통 이제 처음 원고를 작성할 때는 뭐 한 달 정도 뭐 이런 정도를 갖고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 보내게 되면 출판사에서 이제 그 편집자가 여러 의견을 보내서 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것들 계속 교정하고 고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실제로 처음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 막상 그 책을 받아들기까지는 거의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고를 막 쓸 때, 계획수 초고를 쓸 때는 그 기간만 보면은 뭐 이렇게 한두 달이면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좀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략 보면 보통 어떤 책을 쓸 때 보면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다섯 네. 질문 다 끝났으면 이제 제가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 여섯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그 기본소득의 재원 중에서 이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토지 같은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보유세 이런 것들을 물려서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시민소득세라고 했는데, 자신이 이제 그 일을 해서 그 월급을 받은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본소득을 재원을 위해서 시민소득세로 이렇게 걷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단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세금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제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세금은 조금 내고 기본소득을 더 많이 돌려받으면, 예를 들면 세금으로 5를 내고 기본소득으로 10을 돌려받으면 오히려 플러스 5 이익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냥 처음에 세금을 낸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 건가. 또 보면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비를 더 많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저항을 어떻게 무마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과연 그것들이 공정하게 거칠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에 만약 책을 쓴다라면 바로 세금에 관한 그런 책을 하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 세금 폭탄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생각을 좀 이렇게 고치는 그런 책을 하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뭐 북유럽 국가 중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 질투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 붙인 경우가 있는데, 그 나라는 모든 그 시민들의 소득이나 세금을 다 이렇게 낱낱이 공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 그렇게 투명한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도 그렇게 투명해진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 세금을 누가 공정하게 냈는지 안 냈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도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옛날 그 뭐 탐관오리들이 뭐그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갖고 자기들 배불리 먹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낸 이 세금은 고스란히 기본소득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널리 심어주는 것들, 이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훌륭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좀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이제 두 개의 책을 만드셨나요? 뭐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그러고 출판사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의 요구에 부응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다른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제 전업이고 주업이고 사실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삶은 그냥 그 사이드로 하는 것, 부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제가 작가로서 중심에 놓고 있다라면 작가로서 이제 다양한 책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꿈꾸거나 할 텐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작가가 제 본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출판사의 요구가 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기본소득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 앞으로 뭐 작가를 제가 전업으로 해서 주업으로 해서 한다라면 기본소득 외에 다른 다양한 주제의 것들도 쓸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덟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네,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는 뭐 오래전에 그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현수막 각 정당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었는데 뭐 기본소득 이걸 주장하는 어떤 정당의 현수막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본소득이 뭔지를 전혀 몰랐고 그냥 그 글자로만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 사회가 어떠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그런 단체가 기본소득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회원가입을 해서 그곳에 속한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왔던 책들을 읽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홉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보면은 이제 피자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기본소득이 갖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모두의 목숨 모두에게 각자의 목숨 각자에게가 이제 기본소득에서 내세우는 중요한 구호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모두의 몫은 없고 그냥 각자의 몫만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다 번다고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더 조금 벌고 하면서 그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피자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피자 한 판을 이렇게 있는데 뭐 사람이 10명이다, 뭐 100명이다. 100명이다 했을 경우에 그 피자 한 판을 100명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한 명이 그 피자의 거의 절반을 먹고 나머지 그 절반을 막 거의 막 수십 명이 나머지 절반을 갖고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겉표지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피자를 나눠서 이쪽 피자는 그냥 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데 비해서 이 나머지 이쪽의 피자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피자를 갖고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그 소득 불평등 또는 자산 불평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피자를 통해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피자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 그림 작가님이 그 것들을 이렇게 피자 형태로 또 쉽게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열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 선생님은, 125쪽에 보면은 주사일 근무제와 타임뱅크를 소개합니다. 먼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노동시간을 줄인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GDP? 그런 게 떨어져가지고, 기본소득도 조금밖에 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4일제 근무제를 얘기하게 된 배경은 그냥 갑자기 주 4일 근무제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까 AI라던가 로봇들이 점점 늘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의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들이 아니라 줄어든 일자리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눠 가지면 그러면 모두가 좀 이렇게 그나마 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그 극심한 가난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그 일자리가 그 일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단지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보람이라는 그런 측면과도 직결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일을 좀 이렇게 나눠 가지면 그런 보람이라는 것도 좀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일을 좀 주 4일 근무 정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일 외에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승훈 씨가 말했듯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갑자기 뭐 주 4일째 일한다, 주 3일째 일한다 했을 경우에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일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생산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으로 거둘 수 있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 거냐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것들은 로봇과 AI가 그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클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제에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요즘 이제 우리가 그 기후위기에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는 그 발전, 성장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발전과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을 좀 줄여서 성장을 좀 이렇게 멈추는 성장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아니면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가서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성장의 어떤 그런 일 대신에 여유로운 어떤 그런 삶을 즐기는 그런 형태로 좀 전환을 시키면 기본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은 좀 적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꼭 돈이 적으면 물건을 못 사는 대신에 대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텃밭을 가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좀 나누고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가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타임뱅크라는 제도는 좀 다른 그 맥락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기본소득을 막 나눠주고 막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던 기본소득을 주니까 좋긴 한데 그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기본소득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렇다면 이제 다른 문제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타임뱅크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소득과 함께 타임뱅크라는 제도도 실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뱅크는 기존의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존의 우리 상식은 예를 들면 변호사는 1시간 일하면 20만 원을 받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1시간 일하면 10,000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타임뱅크는 청소부의 1시간이건 변호사의 1시간이건 모든 사람의 1시간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각자 잘하는 거를 서로 이렇게 시간 대 시간으로 교환을 하게 되었을 때, 더 이렇게, 우리 세상이,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나마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완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타임뱅크라는 제도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준호 씨 해주세요. 네, 여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소득 나라가 되려면 최소 몇 년 뒤에 될 것이라 예상하세요? 네, 사실은 뭐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2년 전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이미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아주 낮은 수준의 초보적인 수준의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전 국가 단위에서 의미적으로 의미 있게 실시될 뻔한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어쨌든 유력한 다음 대선의 후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뭐 다음 대선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지금 그 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 총선에서 여전히 제1당이었던 그런 위치가 됐기 때문에 3년 후에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이 좀 이렇게 동의를 한다라면 4, 5년 후에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뭐 한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노릇이고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상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AI나 기술 그 로봇 같은 것들이 더 확산되면 현재 복지제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뭐 짧게는 뭐 1, 20년, 뭐 길게는 뭐 30년 뭐 내에는 기본소득 제도가 어쨌든 실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소득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최소한 무슨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기본소득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그건 내 건데라는 책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 저 공유부라는 것들이 있고 그 공유부가 내 거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받는 건 너무나 정당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많은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소득을 알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시장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들 그래서 우리의 뜻을 그 사람들이 정책으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뭐 지지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그뭐 세금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제도를 실시했을 때 내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대의라던가 이런 면에서 내가 그 기본소득을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넉넉한 마음,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도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출판사를 내일을 여는 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출판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기본소득 관련 책, 청소년을 위한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내일을 여는 책이라는 출판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을 여는 책이라는 출판사가 보니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 좋은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여는 책이라는 책을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만약에 뭐 그 출판사가 좀 이렇게 이상한 출판사거나 뭐 그랬더라면 굳이 제가 그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낼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이 만들어진 형태가 커다랗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비 출판이라고 해서 작가가 그냥 직접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출판사한테 돈을 주면서 책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출판사가 또 돈을 받고 책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는 그 책을 받아가지고 작가 스스로 이제 그 책을 팔거나 뭐 해야 되는 그런 자비 출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상업 출판이라는 게 있는데, 상업 출판은 출판사가 돈을 벌 목적으로, 출판사가 좋은 책을 낼 목적으로 작가에게 그 인세, 그러니까 책을 팔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인세 계약을 맺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가 원고로서 출판사가 책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작가에게 인세로 지급하는 그런 출판을 우리가 이제 상업 출판이라고 해서 그런 상업 출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업 출판이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출판사에서 먼저 기획을 해서 작가에게 의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작가가 먼저 원고를 쓴 다음에 출판사한테 이 책 출판해 보는 게 어때요라고 이제 제안을 먼저 해서 출판사가 그 원고가 마음에 들면 계약을 맺고 출판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책들이 모두가 다 먼저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저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이 쓰여진 뭐 그런 그 형태를 따랐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으로 1인당 얼마를 나라에 바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기본소득 나라에 나라에서 사람이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기본소득을 내기 위해서 얼마를 뭐 세금 같은 걸 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질문이 어떤 거죠? 네, 세금을 얼마를 내는 것이 좋다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은 뭐 국방비로 써야 되고, 뭐 학교도 건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길도 닦아야 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공동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별개로 하고,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금 형태로 내자라는 것들이 기본소득인데, 그럼 그 것들은 얼마로 낼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모두의 뭐 공유부를 얼마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제가 만약에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들이 없다면, 또 뭐 글이라는 것들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개별적으로 한 노력과 이 원래 공유부가 얼마에 기여를 한 거냐,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합의가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아, 갑자기 시작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10%에서 시작을 한다던가, 즉 이 책이 지금 13,000원인데 13,0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는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으로 가서 다시 다 n분의 1로 나누는, 아니면 제가 뭐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그중에 50만 원은 기본소득을 위한 걸로 내고, 만약에 뭐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사람 수만큼 나눠서 갖는 형태로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10%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높여가서 뭐 한 20%, 뭐 30%뭐 이렇게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나 고려되고,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이 그래도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말 안에 사람들은 또 뭘 이해하냐면,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 한 사람이 1인당 뭐 월 그래도 뭐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뭐 5천만 명에게 100만 원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럼 그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그 돈을 거두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그 퍼센티지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 계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줄 거냐, 아니면 뭐 80만 원을 줄 거냐, 60만 원을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계산, 아까 자기가 낸 것들 중에 공유부가 얼마로 할 거냐의 그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할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그 두 개의 접점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기존에 없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낮은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 것들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더 하자라고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점차 좀 이렇게 높여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는 어쨌든 한 10% 정도를 세금으로 먼저 내자는 것들이, 시민소득세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뭐 토주보유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 퍼센티지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뭐 1%, 0. 몇 프로인가 뭐 이렇게 뭐야,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나눠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한 20% 늘리고, 그다음에 이거 나눠주는 돈도 한 100만 원 정도로 기본소득을 올리고, 뭐 그런 계획, 그런 플랜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 경제학자라던가 복지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해서 그런 수치를 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방안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단점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소득의 단점을 질문한 겁니까? 네. 네, 기본소득의 단점 같은 경우에, 어, 뭐, 사실 그런 걱정을 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이른바 수급자로서 뭐 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건데, 그,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소득이 실시된다고 해서 특별히 뭘 더 받거나 뭐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부자한테 뭐하러 주냐? 가난한 사람들 다 몰아주지. 가난한 사람들도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일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어서 맞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소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바는 그전까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쌍해서 주는 그 복지제도였다면, 기본소득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권리로서 정당하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은 100만 원을 받는다라도 그 100만 원을 받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돈은 만약 그 사람이 조금 더 일을 해서 만약에 돈을 벌게 된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이 그 받는 돈이 끊겨버립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그 일하는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 받고 또 자기가 또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기본소득 제도가 뭐 약간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런 제도들보다 더 나은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돈을 막 나눠주면 이른바 인플레이션, 돈이 많이 풀려갖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더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럼 더 고통스럽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들도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단지 돈을 막 나눠주자가 아니라 그 나눠줄 돈을 미리 세금이라는 형태로 걷어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걷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인플레이션 같은 걱정은 기술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님, 어,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혹시 이제 준원 씨 남은 질문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으로 책이 끝이 났는데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네, 이 책에서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한 것은 마틴 루터 킹이 처음에는 이제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흑인 차별 철폐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분이 흑인들이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고 나중에는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그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기본소득과 좀 닮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이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인물을 존경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뭐 누구를 존경한다라고 생각나는 부분은 사실 지금 별로 없고 단지 이제 굳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 예수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내어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의 삶이 참 대단한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토머스 페인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독립이라든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기도 하고, 토머스 페인이라는 분이 바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책으로 오래전에 이렇게 이미 썼던 분이기도 하고, 또 그 분이 그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토마스 페인이라는 그 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사단가, 그런 혁명가 이런 모습들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 12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정가가 13,000원인 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의 정가가 13,000원이 된 이유는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해서 책값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책을 대부분이 그 서점에서 사지 않고 인터넷 서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그 무료 배송? 책 한 권만 사도 무료 배송을 하는 그런 기준이 아마 그 13,000원? 인가? 뭐 그 정도가 아마 그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12,000원짜리 책을 산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배송료로 뭐 2,500원, 3,000원을 더 내야 되는데 13,000원짜리 책을 사면 그냥 13,000원만 내면 그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 독자들이 무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그 값을 이렇게 설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그 기준도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출판사 입장에서는 뭐 인쇄하는데 인쇄비도 들 거고, 그다음에 그림 작가나 작가에게 인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출판사 자체 운영하는 그런 경비도 들 거고, 또 이제 그 서점이 또 책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도 받아야 되고, 또 택배사도 그런 대가도 받아야 되고, 이처럼 이 책 한 권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또 이제 이 책을 만드는 데 쓰는 뭐 전체적인 쪽수라던가 그다음에 이거를 뭐 컬러로 만들 거냐 흑백으로 만들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작 비용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서 아마 출판사에서 책값을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그건 제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막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13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가을에 책을 써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한참 작업 중이어서 지금 마지막 교정 교율을 보고 있어서 6월 달 정도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해서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 뭐 게임 세상 속에서 뭐 어쨌든 그 아이들이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동화책인데 역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 다음의 고민들, 좀 더 이렇게 진척된 그런 고민들을 동화로 이렇게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책이 지금 6월 달에 나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 책으로 세금에 관한 그런 책을 그건 내 건데와 비슷한 형식의 세금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그 세금의 뭐 역사라던가 세금은 왜 뭐 내야 되는 건가라던가 하면 세금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던가 세금이 왜 필요한가 뭐 등등과 관련되어서 세금에 관한 어떤 그런 청소년용 책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돼서 공부를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과연 뭐 책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쓰신 책 중에 제명과 기본소득이 뭐야와 대갈장군이어도 좋아와 그건 내 건데 이 책 중에 가장 만족하는 책이 무엇인가요? 가장 뭐한 책이요? 만족하는 책이요. 가장 만족한 책. 사실은 가장 이제 처음에 쓰려고 했던 책들은 제명과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구상이었고, 대갈장군여도 조화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었다라면 이런 학급을 좀 꾸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어쨌든 책 판매와 관련되어서는,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이 제일 많이 이렇게 판매되고 다른 책들은 상대적으로 판매가 좀 이렇게 덜 된 어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 마음속의 애정 뭐 이런 거면 오히려 대가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이 마음속의 애정은 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이 좀 사랑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뭐 네, 뭐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또 앞으로 나올 책,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책이 어쨌든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작가로서 저도 지금 성장해서 쓴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이 좀 더 많이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다섯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 건데 책은 어느 연령대가 읽는 걸 가장 추천하시나요? 네,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은 일단은 뭐 청소년용이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생들이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른들 중에도 책 읽기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손쉽게 쉽게 알 수 있는 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타겟팅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설정해서 일단은 기본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두 끝났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네.